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담보물권을 보시는데,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채권법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바로 담보물권 가면은 이제 뜬구름 잡기일 수 있는데, 어떤 담보의 의의를 보시면 채권자가 채권의 일반적 효력에 만족하지 않고 채권의 일반적 효력을 더 보강하여 채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보라 한다라고 해놨는데, 일단 채권이 뭔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이라면 돈 받을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채권은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채권이 금전 채권일 수도 있고, 물건 인도 채권, 물건 인도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은 계약 관계나 또는 법정 채권 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채권이라면은 금전 채권을 주로 생각하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위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한테 돈을 빌려 주었다라고 봅시다. 1억을 빌려 주었을 때 빌려준 사람을 우리가 채권자, 물론 돈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할 것이니까 돈 빌려준 A,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채권자, 이 사람을 갖다가 소비대주라 할 것이고, 빌려 쓰는 사람, 이 사람을 채무자다라고 하는데 소비차주가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 날 빌려줬는데 12월 30일 날 변제하기로 했다. 갚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때 안 갚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안 갚으면은 다행히 이 B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A는 이 금전 채권을 가지고 그 건물을 가압류할 수 있고, 물론 가압류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죠. 그 소명 자료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계약서에 변제기가 지났다는 거, 이행기가 지났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입증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돈을 빌려달라 하길래 지방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좌로 이체해줬다. 계좌 이체해주는데 계좌 이체된 증거만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화 통화 내용이 없으면은 또 다른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전화 녹음이라도 있다면, 요즘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녹취가 쉽죠. 녹음이 되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속기사에게 부탁을 해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증거 자료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인 B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걸 가압류하면 되고, 가압류한다고 해서 돈 안 줍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가압류하면은 바로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놈이 돈을 안 갚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받게 해달라. 그러면은 계약서 있습니까? 라면은 계약서 없는데요. 계좌 이체했습니까? 라면 그냥 현금으로 주는데요. 옆에 증인이 있습니까? 라면은 그냥 둘이 있을 때 빌려주는데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어쨌든 증거가 없으면은 소송에 가서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놓고 일단 B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처분에 조금 제한이 되게 가압류를 해두고, 그리고 변제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송 제기하는 걸 이걸 본소라 하고, 가압류하는 걸 이걸 민사 신청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가압류되어 있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을 안고 그것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면은 처분하고 이전 등기까지 가능합니다. 나중에 가압류 때문에 그에 의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경매도로 오면은 그 이후에 매수하고 소유권 취득한 자가 권리를 잃을 염려는 있겠지만, 그 위험을 부담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놓고 금전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들어가서 채권자인 A가 승소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문을 받고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을 받고 그리고 확정증명원, 그다음에 송달증명원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압류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압류해 두지 않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권은 받고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해두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있고 하면은 그때는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가압류를 해두었을 때는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하면은 가압류 뒤에 있는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할 우려가 있는데 가압류해 두기 전에 B가 그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이전 등기까지 해버렸다면은 그 전에 있는 A의 채권을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제 이미 가압류도 안 된 상태에서 C 소유물이 되어버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압류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A 소유의 부동산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가압류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압류 경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뭐 A가 채권 만족 변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B가 소유물이 없다면은 근데 지금 현재 B는 그 사업 아이템은 좋고 A가 봐도 저 아이템은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만에 하나 실패하면은 돈 빌려주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가 필요한데 일단 담보 종류 보시면은 그 인적 담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의 보증 채무를 말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B가 이러한 재산이 없다면 뭐 B의 친구라든가 또는 B의 뭐 사업 아이템을 확실히 믿는 다른 사람 뭐 C나 D 이런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적 담보와 관련되는 것은 채권법 총론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내 교과서로 보면은 530페이지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해서 거기에 분할 채권 관계 이외에 불가분 채권 그리고 면대 채무 그리고 보정 채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법이 채권법 총론에서 총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증인도 나중에 변제하지 않는다면은 보증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그 채권자, 주 채권자 보증 채권을 가지게 될 것인데 A는 그때 그 보증 채권을 가지고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고 그리고 그 보증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리고 확정되었을 때 집행권은 확정경명원, 송달경명원을 가지고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경매를 실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보증을 세우더라도 결국에는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뭐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돈 빌려줬으면은 뭐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승소 판결도 네 마음대로 주나 어때?
증거가 확실하고 뭐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오늘 또 사람들은 뭐 오늘 소장 접수해놓고 뭐 내일 뭐 판사님 뭘 합니까? 뭐 결정이 났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 있을 때 가장 빨라야 2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한번 딱 제출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6개월 갑니다. 6개월. 그래서 승소 확정 판결 받으려고 하면은 소 제기하고 난 뒤에 그냥 1년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1년 정도 걸려가지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은 또 1년 걸리겠죠. 그래서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튼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도 정확하게 써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친구니까 지금은 친구니까 사이 좋죠. 뭐 돈 빌려 가니까 뭐 잘 지내지겠죠. 근데 저쪽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을 변제할 여력이 안 되면은 연락이 끊기죠. 그때 가서 뭐 후회해봐야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적 담보를 내세우더라도 변제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인 B가 만약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등기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등기부 갑구라 하는데 거기에 소유자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 채권과 관련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원인 서면으로 넣어서 등기 신청을 원칙적으로 당사자끼리 하면은 공동 신청을 하고 물론 그 외에도 일정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뭐 채무자, 건물,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필요하고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 나온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될 채권자, 저당권자로 기재될 채권자의 주민등록 정보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등기부 을구에 돈 빌려준 사람이 저당권자로 되어 있다면 돈 안 갚으면 이제 이 저당권을 가지고 경매 실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건이 없을 때에는 가압류하고 성소 판결을 거쳐서 그 확정증명원 이런 걸 받아서 압류 경매 실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돈 빌려줄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돈 안 빌려주면 바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간소하겠죠. 그런데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때는 또 경매 신청할 때 집행 비용과 관련되는 것들 뭐 예납을 해야 됩니다. 법원도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죠. 뭐 간혹 가다가 뭐그 소가가 높은 그 소송을 제기하는데 공과금하고 포함해가지고 뭐 금액을 말하면은 왜 이리 비싸냐 이러는데 그 채권이 많으면은 법원에 납부해야 될 인지세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 보수보다 공과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과금을 내보고 뭐 할인해달라. 내가 어떻게 할인해 주는데 그걸. 그래서 어쨌든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없이 저당권 설정 계약서만 가지고 저당권 등기를 해 두었을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다는 게 입증이 안 되면은 허위의 저당권이고 저당권이 없는 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제3자 그 제3자가 채무자하고 뭐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일 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은.
그때 제3자는 채무는 없지만 저당권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로서 그런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보강된 것이 담보제도인데 거기에 인적 담보도 있고 물적 담보도 있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적 담보, 그 물적 담보 제공하는 물건의 소유자, 그 사람이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는데, 그 특정 재산 X 부동산, 여기서 일반 재산이라는 것은 그 자들 소유물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이 됐으면 그 저당권 설정된 특정 재산에 한하여 담보권자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배척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제도를 물적 담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권자 평등이라는 것은 앞에서 예를 들기를 A가 B한테 돈을 빌려준 게 1월 달이고 뭐 12월 달에 받기로 했고, 또 다른 X가 B한테 돈을 뭐 5월 달에 빌려주고 11월 달에 받기로 했을 수도 있고 내년 3월 달에 받기도 했을 수도 있고, C라는 사람이 또 돈을 빌려주고 뭐 했을 때 그때 그러한 채권자들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했을 때는 가압류까지 하고 뭐 나중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가압류가 먼저 되었던 뭐 돈을 먼저 빌려주었던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던 상관없이 뭐 경매에 들어가 가지고 배당을 받게 된다면 안분 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끼리는 우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빌려줄 때 B라는 사람이 뭐 예컨대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설마 내 돈 1억 떼먹겠나 하고 그냥 빌려주었다간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죠. 왜냐하면 B가 100명한테 1억씩 빌렸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한테 10억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한테 빌렸을 수도 있고, 등기부에 기재가 없으니까 일반 채권자들은 실제 B가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빚이 1000억이 될 수도 있죠. 내가 100억 가지고 있는데 네 돈 떼먹겠나 1억 빌려달라 뭐. 그리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절차에 거쳐가지고 가압류를 해놓고 나중에 압류 거쳐서 배당을 받게 된다면 안분 배당하게 되면은 뭐 100만 원도 못 받아올 수도 있죠.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분 배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먼저 저당권 설정해 두었다면 그 사람은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당권에 앞서는 가압류권자가 있고, 그랬을 때는 저당권자는 자기보다 앞선 가압류보다는 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그때는 안분 배당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가압류만 가지고는 직접 배당받아 올 수 없고, 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 확정받아서 그때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적 담보 물건은 피담보 목적물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한 확실한 채권 담보 제도이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는데, 인적 담보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보증계약과 관련돼서 하도 보증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문서화되도록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보증인이 뭐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증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 그리고 각종의 첨부 서류를 준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적 담보에 비해서 물적 담보가 절차가 복잡한 거는 맞죠. 그 다음에 보증 계약서 작성할 때 뭐 별도로 비용 드는 건 아니죠. 물론 뭐 법무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보증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비용이 들겠죠. 근데 자기들끼리 해도 상관없죠. 근데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소에 신청해서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되죠. 비용도 좀 들겠죠. 등기 신청할 때는 어쨌든 비용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살짝 보는 것이고, 이러한 물적 담보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형 담보 물건 소유권 제한하는 법리라는 것이라는 건데, 여기에 법정 담보 물건이라는 것과 약정 담보 물건이다라고 분류되는 것이 있는데, 법정 담보 물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기만 하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담보 물건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거.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유치권이고, 그다음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이런 것들이 인정됩니다. 이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규정은 임대차 쪽에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법 조문이 나오면 한 번씩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법상 우선특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전금 우선특권, 그다음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근로기준법상 임금 우선특권, 상법에도 각종의 우선특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정담보물건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즉 법률행위 계약에 의해서 취득되는 것으로서 질권, 저당권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전세권도 담보권적 성질이 있다는 것, 임차권도 약간 담보적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건 할 때 전세권, 임차권을 강의 범위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형 담보, 권리 이전, 소유권 이전의 법리에 하는 거, 소유권 이전의 법리에 하는 것을 비전형 담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전형 담보라는 것은 일단 법전에 정형화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 담보 물건, 당사 약정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는 약정 담보 물건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담보 목적이 아닌데, 담보 목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닌데 담보를 위해서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법리에 의한 것이 있는데, 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매도담보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환매, 재매매 예약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돈을 빌려주고,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는데 환매 특약을 했다면은, 재매매 예약을 했다면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매나 재매매 예약 법리와 결합되어서 담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협의의 양도담보, 이거는 그냥 돈 빌려주고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습니다. 그냥 등기부에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동산이니까 이거는 부동산 이야기세요. 이거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건 아니죠. 동산이니까. 협의의 양도담보. 요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되는 것인데, 저 뒤에 가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을 빌려오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가 활용될 실익이 있는데, 근데 농부들이 돼지를 한 100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농장에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돼지는 동물이지만 민법은 어쨌든 동산으로 처리합니다. 동산이 뭔지, 부동산이 뭔지는 물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그 이외의 것을 동산이라 한다. 물론 조문은 민법 총칙 쪽에 있습니다. 민법 총칙 쪽에 물건과 관련되어서 규정되어 있는데, 물권법에서 상세하게 설명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지는 동산인데, 그럼 동산을 민법이 인정하는 담보 물건에 의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질권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질권을 설정하려고 하면은 목적 동산 점유를 이전해야 됩니다. 근데 돼지를 기르는 농부 아저씨가 돼지를 기르기 위해서 돼지 먹이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돼지를 맡겨놓고 빌린다면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법 7권의 방법으로는 돈을 빌리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소유권이 너한테 넘어간 걸로 하고 계약서는 그렇게 쓰는 거죠. 돈을 빌려오고 농부아저씨가 계속 점유하면서 대지를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의 양도담보 이때 점유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런 경우를 양도저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할부 매매, 뭐 세탁기를 할부로 매입을 하면은 할부 대금 완납될 때까지 소유권이 판매자 쪽에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일종의 담보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전형 담보가 있는데 역시 매도담보, 환매나 재매매 예약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건 부동산이니까 이제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환매, 특약, 환매권 등기되면은 이거 소유권 관련돼서 부기등기로 기록이 될 것이고 재매매 예약은 소유권 등기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일 때. 그 환매와 재매매 예약의 법리는 매매 쪽에서 공부를 합니다. 채권법. 근데 그게 담보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협의의 양도담보 역시 돈을 빌려오면서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두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뭐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등기 신청을 할 때 첨부되는 원인서면은 담보권 설정 계약서가 아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도담보와 관련되는 협의를 해두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완전히 상실되는 수가 있겠죠. 물론 별도의 계약서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3자가 그걸 매입을 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물론 그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선의자라만 취득할 것인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등기 되어 있을 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데 그 외에 협의의 양도담보인 경우에도 요건이 구비되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론상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론상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 때문에 했는데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보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